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는 그런 기준이 있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 출시되는 던전들 기준으로는 이 입장 횟수라는 개념은 전혀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이 상급 던전들의 경우에는 입장권 시스템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포인트라는 시스템이 추가가 될 건데 이 예. 시스템을 통해서 입장권을 지급받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플레이 포인트라는 단어는 새로운 시스템 같은데 이건 어떤 거죠? 네, 이 플레이 포인트 시스템은 예. 이름 그대로 그냥 플레이를 하면 쌓이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신기하네요. 예. 던전을 돌면 플레이 포인트가 쌓이고 이 포인트를 기반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점을 추가를 할 예정이에요. 이 상점에서 상급 던전들의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고요. 예. 이 입장권은 당장 쓰지 않더라도 모았다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사용하시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뭐 원하실 때 시간적 여유가 되실 때 플레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좀 해두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오늘 당장 사용하지 않아도 뭐 내일이든 모레든 언제든 사용 가능하니까 하루 쉬었다고 뭐 손해 보는 느낌 안 받으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뭐 확률이 좀 낮긴 하겠지만 또 던전 플레이 보상으로 이 입장권 자체가 드랍되기도 할 거거든요. 아, 입장권 이- 자체가요? 네, 네. 근데 이 입장권 굉장히 귀할 거라서 네, 그래서 이 또 교환 가능한 입장권도 또 드물게 또 드랍될 수도 있고 좀 네. 교환 가능한 입장권도. 네네 그럴 거라서 이제 또 모험가분들의 이 각자의 플레이 또 성향에 따라서 네. 좀 전략적으로 또 플레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선하고 좀 새로운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이거 개념 자체는 제가 느꼈을 때는 굉장히 좀 좋아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기존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또 네. 이렇게 만들어 두니까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입장 횟수가 있음으로 인한 이 강력한 목적성이 좀 사라지는 좀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뭐 가이드 아니면 뭐 플레이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 미션이랑 업적 시스템을 추가를 하게 됐어요. 이게 사실 그 미션 업적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우리가 낯설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게 사용하고 있는 게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뭔가들 입장에서는 이 단어 자체가 상당히 좀 친숙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뭐 많은 게임들이 활용하고 있는 개념이니까요. 근데 저희는 이런 개념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진 않아 왔거든요. 예. 사실 미션이라는 이 개념이랑 제일 유사한 시스템은 저희는 퀘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지금의 던파는 만렙을 달성하고 나서는 이런 지속적인 목적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추가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인 목표를 제공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을 함으로써 반복적인 플레이가 이 좀 더 의미 있게 와닿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에서 준비를 했으니까 또 이제 미션 자체는 좀 허들이 높지 않은 수준으로 이렇게 추가를 할 생각이고요. 이건 중요하네요. 허들 높지 않은 수준에서 추가. 네네. 예. 그리고 이 던전을 플레이하는 중에 랜덤하게 발생하는 임무 시스템도 좀 강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예. 좀 더 재미있는 던전 플레이가 되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계정 단위로 게임 플레이에 대한 목표도 제공을 하고 또 새로운 재미 요소도 좀 찾을 수 있도록 하려고 그 기존의 챌린지 시스템을 좀 크게 업그레이드를 한 이 업적 시스템도 제작을 했고 뭐 또 기존 시스템도 뭐 정비하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요. 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될지를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콘텐츠 쪽을 쭉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콘텐츠 부분은 뭐 정리가 되는 건가요 이제? 아니요, 아직 좀 더 있어요. 그런 거요? 네, 근데 사실 이 던전 하나하나를 설명을 드리는 거는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예. 네, 그리고 재미도 사실 없으실 것 같아서 굳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예. 이번에 이 상급 던전 중에 하나인 이 노블레스 코드가 약간 특별한 플레이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거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전에도 살짝 말씀해 주셨을 때 좀 술렁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렇죠. 약간 독특하거든요. 예. 저희가 워낙에 다 캐릭터 육성 게임이 된 지 좀 오래됐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 치고는 계정 내에 있는 여러 캐릭터가 한 번에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노블레스 코드는 이 파티 플레이가 아니라 계정 내에 있는 캐릭터들을 사용해서 협업 플레이가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듣다 보면 바로 채팅창에 올라오는 게 스쿼드 모드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게 근데 되면? 비슷해요. 비슷하긴 비슷한데 예. 좀 차이가 있는 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게 스쿼드 모드는 협업이라기보다는 이 A라는 캐릭터의 플레이를 BCD 캐릭터가 도와주는 그런 4인 플레이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 노블레스 코드는 그냥 A, B, C, D가 클리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플레이를 하는 거다라는 느낌으로 조금 이렇게 다른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헬프가 아니라 협업이기 때문에 예? 보상 적용도 각자 받게 되는 거죠. 이 마지막이 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참여한 캐릭터들이 전부 다 보상을 받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어? 이 영상 지금 이제 나오는 것처럼 어? 이 보상을 받을 때 어느 캐릭터가 어느 보상을 받을지를 결정을 해서 가져갈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던전은 에픽이 정말 잘 드랍되는 던전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내용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요거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네. 무슨 의미냐면 이 네. 노블레스 코드에 입장한 4개의 캐릭터 간에는 최대 4개의 캐릭터 간에는 이 던전에서 드랍된 아이템에 대해서는 교차 드랍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본인한테 맞는 거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괜찮은 거예요? 네, 뭐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전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그거 괜찮은 거예요? 아, 네네. 네, 괜찮습니다. 저희 이렇게 모험가 분들이 재밌게 즐겨주시면 저희는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듣기는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우려는 되는군요. 어쨌든 근데 하나 좀 욕심을 더 부리자면 이러려면 꼭 4개씩 다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캐릭터를 4개씩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캐릭터 그래요? 한 개로 가져도 괜찮아요. 한 개로 가져도 괜찮아요. 깰 수만 있으면. 아 그래요? 괜찮은데 이제 네. 4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또 캐릭터 하나당 가져갈 수 있는 보상이 또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최대 개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시스템이니까 캐릭터가 많을수록 이득인 구조인 뿐인 거죠.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좀 신선하게 굉장히 신선하네요. 그러니까 깰 수만 있다면 느낌이 팍 나는데 굉장히 참신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콘텐츠 내용이 상당히 많네요. 마무리까지 아주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끝난 거 아니에요? 네, 아직 끝이 아니라서. 또 있어요?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아니 뭐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 일반 던전 뭐 8개고 상급 던전 2개 있고 뭐 난이도 8개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또 있다고요? 네, 이번에는 플레이 가능한 던전은 아니고요. 예. 던전 앤 라이프라는 신규 생활형 콘텐츠입니다.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던전은 파이터가 아니라 새로운 좀 컨텐츠 그 느낌이 좀 나는데 생활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요거는 어떤 내용이 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콘텐츠들은 다 던전형 콘텐츠잖아요. 예. 이번에 만든 건 이제 생활형 콘텐츠인데 음. 던전 플레이 외에도 좀 재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플레이를 하면서 쌓인 여러 이제 아이템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이고요. 그게 이름이 이제 던전 앤 라이프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이 던전 앤 라이프에서는 개인 공간에서 농사하고 낚시를 통해서 재료를 얻고 그걸로 이제 아이템을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구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구매 가능한 아이템 중에서는 또 장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구매한 장비로 던전 플레이도 가능할 예정이고요. 이 또 신규 종족인 여기 나와 있는 이 귀엽게 생긴 이 레티족 NPC를 포함해서 여러 NPC들이 좀 추가가 될 거고, 이 던전 플레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고유 재료들을 좀 이용을 해서 건물도 짓고 또 이 건물 기능을 또 활용해서 여러 가지 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고, 마을을 꾸미는 오브젝트도 벌써 100여 개 이상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모험가 분들이 각자의 개성을 좀 살려서 이제 마을을 좀 꾸밀 수 있을 거고요. 당연히 또 이렇게 생겼으니까 다른 모험가 마을에 또 방문도 할 수 있을 거고. 어쨌든 이 던전 앤 라이프는 생활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한 거라서 너무 스트레스 안 받고 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컨텐츠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숙제가 되지 않도록 좀 이래저래 신경을 좀 쓰고 있으니까요.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연현 숙제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거 아니랍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고. 저도 사실은 좀 궁금했어요. 맨날 왜 파이터는 던전 들어 싸우기만 하냐, 사는 공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좀 했는데 맨날 주점에서만 잘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을 좀 봐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를 포함해서 이제 가장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할지는 알았고 이제 뭘 받을 것인지, 다음 시즌은 어떻게 강해질 건지, 아이템 쪽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이제 아이템 설명을 드려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막 숨이 막히네. 왜 105레벨 확장이에요? 이것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 게임의 설계에 대한 저희의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하나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가 좀 이렇게 정석처럼 딱 고정돼 있는 거를 좀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건 항상 의외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상대로 돌아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던파의 그 최종 콘텐츠는 레이드다. 이런 게 언젠가부터 정석이 돼 있지만 사실 그런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뭐 이번 최종 콘텐츠는 고대 던전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요? 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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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네, 그 언제나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게임이 재미있는가, 게임을 얼마나 재밌게 만들 수 있는가이니까 네. 더 재밌는 방향을 찾아내면 거기에 맞춰서 유연하게 좀 바뀔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근데 예. 캐릭터 최고 레벨하고 아이템 최고 레벨이 일치해야 된다는 생각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전에 그 최고 레벨이 55였던 때인지 61일 때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때는 그 캐릭터 최고 레벨이랑 장비 최고 레벨이 이제 안 맞았을 때가 있었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아이템 추가를 뭐 콘텐츠 확장할 때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만렙 확장할 때 반드시 아이템 확장이 필요한 것도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캐릭터 최고 레벨이랑 아이템 최고 레벨이 반드시 일치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거죠. 네, 게다가 이번에는 아이템이 110레벨로 캐릭터 레벨 따라가서 110레벨로 확장이 되면 예. 105레벨 아이템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 아이템 두 벌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러면 파밍을 두 번을 하는 형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분들이 열심히 파밍해 주신 이 100레벨 아이템의 의미가 굉장히 크게 없어질 수 있는 형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두 단계 막 이러니까. 네, 110레벨 아이템이랑 두 단계 차이가 나니까 아, 실제로. 예.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105레벨로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의미가 상당히 좀 달랐었네요. 그러니까 네. 말씀 중에 또 와닿는 게 있는데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재미다. 이런 또 표현을 쓰셨고 그걸 네. 위해선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뭐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좀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앞으로 그 던파의 방향성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 그 중에 방향성 중에 하나다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어떨까요? 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방향성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꼭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이템 말 나왔으니까 조금 더 상세 설명을 많은 분들께서 좀 바라고 계세요. 네.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는 그 약간 좀 독특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레벨 확장이 될 때 기존의 아이템 구조에다가 새로운 아이템을 이렇게 추가해서 신규 장비를 파밍만 하면 되는 형태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 아예 시스템 구조를 자체를 막 그냥 뜯어 고치던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체계의 아이템을 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주 변화를 많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천천히 잘 설명 드려볼게요. 우선 이번 아이템 설계의 이 방향성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향성 뭐 아까 뭐 세팅의 자유도, 뭐 옵션 활용도 뭐 이런 말씀들을 쭉 하셨거든요. 옵션 성장 시스템도 있고 레어리티별 포지셔닝 강화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네네. 네, 이거 어떤 내용들이 좀 궁금하니까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면? 네네. 그 먼저 이번 에픽 장비는 그 단일 아이템으로 출시가 될 거예요. 그 세팅의 자유도를 높이겠다는 방향성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세트 장비들이 항상 좀 줄을 이뤘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트 단위에 뭐 가이드도 있고 세트 맞췄을 때 피드백이 뭐 강력하니까 세트 딱 맞췄을 때 기분 되게 좋으니까요. 그런 장점들이 있긴 했는데. 이 반대로 세트 효과를 받기 위해서 여러 부위를 요구를 하니까 세팅의 자유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해소하기 위해서 100레벨 확장 때도 뭐 방어구, 액세서리, 특수 장비 이렇게 묶인 세트만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뭐 하팔법, 상목복, 상목복, 네, 이렇게. 이런 혼합 세트를 추가를 해서 좀 더 자유도를 드리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예. 네. 근데 그런 방법도 어차피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나오는 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예. 이 세트를 위해서 뭐 해당 부위에 끼고 싶은 다른 장비가 있는데 그걸 못 끼는 한계점도 분명히 있긴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세트 장비를 끼지 않는 방향으로, 세트 장비를 출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네, 좀 방향을 잡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세트 장비가 아예 없다는 건가요? 네, 이번엔 아예 없고요. 저희도 이 세트 옵션이 없는 파밍이 더 좋을 거다라고 이렇게 완벽하게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기는 해요. 좀 업데이트를 해보고 나서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저희가 잡은 방향이 더 재미있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좀 재미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다시 추가하게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예. 그래도 지금으로서 지금까지 생각한 그 방향성의 결과로서는 지금 이제 이렇게 정리한 방향이 더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과감하게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부 장비에는 옵션 자체가 정해지지 않은 장비도 추가를 할 거예요. 옵션 그래서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다고요? 네네. 그래서 예. 각 모험가 분들별로 이제 원하는 옵션 조합을 통해서 좀 개성 있는 플레이가 가능해지도록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아까 방향성 중에 있었던 이 장비 옵션 시스템이에요. 장비 옵션 시스템. 네네. 이번 그 아이템 설계에서는 아이템 자체는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이
꾸준히 플레이할수록 점점 강해질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이 세트 옵션을 삭제하는 이런 부분도 장비 자체 획득이랑 뭐 세팅 허들을 좀 낮추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소개드릴 이 장비 옵션 시스템이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획된 시스템입니다. 예.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스크린샷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어우 속 시원하네. 어떤 건지 좀 궁금하네요. 좀